안녕하세요. 토목직 강사 이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23일 날 우리 국가직 9급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영상은 토목직이죠. 토목직. 그 중에서도 토목설계 해설 영상에 해당합니다. 응용역학 해설 영상도 있습니다. 자, 영상에 지금 첨부된 이러한 파일들은 다음 카페라든지 다음 카페, 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우리 검색창에다가 채팅창에다가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양민 토목직 검색하시면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영상의 화면이 작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화면 보시면요, 우리 이번 시험이죠. 그 다음에 지난 시험에 대한 전체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에 작게 보일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첨부 파일 보시면 도 있겠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멀미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우선 1장은 서론이고요. 그죠? 뭐 건조수축, 크리포 이런 것들이 서론에 해당합니다. 2장 설계 방법이고요. 강도 설계법, 허용형 설계법, 한계상태 설계법의 설계 방법에 대한 비교 문제입니다. 3장이 보의 힘의 석가 설계, 4장이 전단과 비틀림, 5장이 철근의 정착과 이음, 6장이 사용성 및 내구성, 7장이 기둥, 8장이 슬래브와 기초판, 9장이 옹벽 및 기타, 10장이 PSC, 11장이 교량 및 강구조입니다. 자, 지난 모든 시험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첨부 파일 보시고요. 영상도 한번 제가 이렇게 쓱 드래그 해보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렇다. 자, 전체 평균을 내보면요. 1장 서론이 한 문제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입니다. 2장 설계 방법이 한 문제, 그 다음에 3장 보의 힘석 설계가 평균 3문제, 그 다음에 전단과 비틀림이 2문제, 철근의 정착과 이음이 한 문제, 사용성 및 내구성이 한 문제, 그 다음에 기둥이 2문제, 그 다음에 슬래브와 기초판이 2문제고요. 그다음에 옹벽 및 기타가 한 문제, PSC가 3문제, 강구조가 3문제입니다. 자, 이번 국가직 시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빗대서 보면 그렇죠? 1장 서론이 하나 더 늘었고요. 자, 설계 방법이 출제되지 않았고요.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보의 힘의 석가 설계가 다른 해체와 비교한다 할지라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초급자가 시험 못 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전단과 비틀림이 한 문제, 정착 이음이 한 문제, 좀 어려웠죠. 사용성 및 내구성이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고요. 기둥이 3문제, 역학 문제 포함해서고요. 슬래브와 기초판이 한 문제, 옹벽 및 기타가 한 문제, PSC가 3문제, 강구조 3문제로서 평균과 유사했습니다. 자, 이번 시험 전체적인 어떤 총평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소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문제 유형을 A형부터 D형까지 나눕니다. A형은 이제 기본 문제죠. 누구나 그냥 쉽게 전공자, 비전공자 너나 할 거 없이 가장 기본 문제고요. B형은 이제 조금 더 저희가 강사하고 이제 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외우라는 거 외우고 준비했다라고 하면 B형 문제. C형 문제 약간 이제 감을 탑니다. 응용해야 되는 문제가 C형 문제. D형 문제는 시간이 없어 못 푼다던가 아니면 풀었다 할지라도 데미지가 큰 문제가 D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리하면 A형부터 D형으로 가서 점점 더 문제가 어려진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전체 평균은 이렇습니다. 영상만 보시는 분들 가볍게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최근 시험은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기를 했고요. 전체 꿀팁 보시면요. 평균 개수가 A형이 9개, 그죠? B형이 6개, C형이 4개, D형이 1개인데 뭐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 21년도, 그러니까 22년도 지방직이죠. 역대 가장 쉬웠습니다. 저는 강사한 이후로 16년, 17년 했는데 처음 본 것 같아요. A형이 17개가 나온 게. 그래서 그때가 전체 평균을 좀 조정을 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수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9개, 6개, 4개, 1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24년 국가직 시험을 보게 되면 8개, 5개, 6개, 1개로 평균과 비교해 본다 할지라도 보통 이제 초급자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은 이제 A, B, C, D 분류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A형 아니면 나머지 다 D형으로 보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보고 이렇게 묶어보는 걸 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묶으면 15개였죠. 지금 보시면 1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체감상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최근 문제와 빗대어서 보통 이제 최근 문제 좀 이제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최근 문제 보시면 A형 문제가 10개에서 이렇게 가다가 20년도 이제 국가직 좀 비슷하다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체감은 확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전체 시험과 빗대서 본다라고 하면 최근 문제는 20년도 국가직 9급 문제와 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과거에 찾아보면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13도 지방직이 역학도 마찬가지고 전공 난이도는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응용역학도 제가 같이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23도 국가직 문제는 다소 어려웠다고 보는 게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체감상 강사라서 느끼는 건 굉장히 많은 제가 수강생을 보고 있잖아요. 수험생들을. 근데 저희 특징이 적체 인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합격해 나가고 인원 자체가 채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실경률 자체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풀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올해는 조금 더 저는 전반적으로 모든 커트라인이 좀 공평 배제한다고 정보만 본다라고 하면 전체 점수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지방직 시험을 위해서 국가직 시험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는 방법 간략하게 소개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문제 유형 A형이라 표기되어 있고요. 올해부터는 문제 유형에 맞춰서 문제 전체 박스를 체크했습니다. 색깔도 동일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에 여러분들 복습할 때 필요한 챕터 몇 장인지 표기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우리 비법 다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찾아볼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기출문제 적어놨으니까 공부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기출문제 나와 있다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법에 나와 있는 문제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됐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우리 3장 보호의 힘의 속과 설계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왜 3장이 5문제인데 어렵게 느껴지냐면 말이 5문제지 A형 문제가 2문제 1번과 5번이거든요. 1번, 5번. 둘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B형 문제가 1문제, C형 문제가 2문제고 이 C형 문제는 거의 다 못 풀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말이 5개지 괜히 기분만 더 상해버린 거죠. 풀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삼각형이라던가 홈파인 요철 모양 생겼죠. 그런 구조물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더 가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은 5번과 묶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지배 단면과 연성 파괴냐 취성 파괴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고요. 최근 트렌드에 따른다고 하면 거의 매해 매 시험마다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설명부터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철근비, 우리가 생각하는 철근비는 로는 우측 중간 부분 보시면 되고요.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BD분의 AS입니다. 그죠? 철근비. 요게 철근 양에 따라서 즉 똑같은 강도를 갖는다 할지라도 파괴 유형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앞측은 콘크리트, 인장은 철근이죠. 이 조합을, 이 철근비, 이 비율을 조정함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 철근을 극단적으로 철사를 넣었다고 보도록 합시다. 철사. 그럼 철사가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뚝 끊어져 버리겠죠. 이러한 파괴를 인장지성 파괴. 경우에 따라서는 철사가 아니라 완전히 철판, 강판, 강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측 콘크리트가 먼저 뭉개지겠죠. 이런 것들 뭐냐면 앞쪽 지성 파괴. 갑작스럽게 파괴되는 것을 취성 파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철사는 인장 지성 파괴, 콘크리트 갑자기 뭉개지는 것은 압축 지성 파괴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파괴가 있을까요? 그 사이에 바로 연성 파괴가 놓이게 되겠죠. 자, 어떤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균형 파괴를 정의 내립니다. 균형 파괴 정의는 압축적 콘크리트가 파괴될 때 인장지척이 동시에 항복함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 사이가 바로 연성 파괴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철근비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거야. 자, 철근비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BD분의 AS 아까 빨간색 표시했겠죠. 최소 철근비 로 미니멈 철근비 하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균형 철근비가 있습니다. 아까 정의가 앞측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 변형에 도달했을 때 인장지 철근이 항복 변형에 도달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보호에 있어서만 다른 건 안 들어갑니다. 보만 최저 철근비가 들어갑니다. 철근비 상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보호에만 들어가느냐? 연성 파괴. 연성을 확보하여. 실제 시험제 나왔습니다. 보는 다른 구조물과 다르게 우리한테 어떤 시각적 효과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조물은 갑자기 파괴된다 할지라도 이 보는 서서히 파괴되면서 안에 있는 어떤 건축 구조물이나 토목 구조물 마찬가지죠. 건축 구조물을 예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둡니다. 즉 서서히 붕괴될 수 있도록 보가 유도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보는 특이하게 최대 철근비, 철근비 상한을 제시하고 있고 목적은 연성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증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이 철근비가 자, 최소 철근비 이거보단 많아야 돼. 얘는 철사 생각하시면 돼. 철사. 균형 철근비는 철판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철근비가 철사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파괴되겠어요? 아주 저보강보라고 부르면서 인장취성 파괴. 인장에 가로친 이유는요. 이것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냥 취성 파괴라고 부르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시험이니까 가늠하셔야 돼요. 이게
인장 지성 파괴인지 아니면 어디 또 있을까? 압축 지성 파괴인지. 그죠? 혹여 다른 시험 문제는 이렇게 답이 나온 적도 있거든요. 이것을 찢어진 파괴 혹은 철사점 집어넣었다 너무 적다라 해서 묵은 거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됐나요? 균형으로 보도록 할게요. 균형은 동시, 균형 파괴. 어떤 문제에서 균형이다 이 두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 정의를 따릅니다. 초급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자, 만약 이 철판보다 체력이 더 많다. 그때는 뭐다? 압축 지성 파괴. 갑작스럽게 파괴된다. 두 가지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철사보다 작다. 인장 지성 파괴. 철판보다 많다. 압축 지성 파괴. 그 사이는 뭐다? 전부 다 연성 파괴죠. 자, 연성 파괴를 굳이 왜 최대 철근비를 한 번 더 나누느냐? 이 최대 철근비를 두면서 보는 조금 더 연성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어느 쪽으로? 이쪽. 여기 굿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굿, 좋다. 똑같은 저보광보인데 저 보광보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당하다는 얘기야. 얘는 확실한 인장 연성 파괴고요. 얘는 인장 연성 파괴. 그러니까 보호에 있어서만은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얘를 다시 한번 제어해 주는 거죠. 요 사이로 들어가라. 즉 적절한 철근비는 로우 미니멈보다 크고 로우 맥스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위해서 우리는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 기준부터 최외단 인장체원의 순인장 변율의 크기를 가지고 제한하게 됩니다. 보통 D랑 DT를 많이 헷갈리시는데 D는 강도 계산할 때 쓰이는 거고요. 도심축, 철근의 중앙. DT는 가장 바깥쪽. 내가 여기 누워있다라고 하면 깔리지 않도록 이 철근이 눈에 보이면서 나한테 시간적 대피할 수 있는 여유를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그림은 뭐 많이 본 변형률도고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때 파괴 시 압축식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면에 도달할 때 이 길이를 가지고 강도 감소 계수를 제한합니다. 이때 기준이 첫 번째 응력변화 선도고요. 최외단이죠. 가장 바깥쪽 얘입니다. 요 길이. 첫 번째는 압축 지배 한계. 기호는 봐주시고 인장 지배 한계. 최소 허용 변율. 이 최소 허용 변율은 뭐라고요? 어디만 쓰인다? 보의 연성을 확보해서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쓰인다. 똑같죠? 왜? 최대 철근비가 최소 허용 변율에 해당하는 철근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400 이하일 때는 입실은 Y, 초과할 때도 입실은 Y, 압축 지배 한계는 인장 지배 한계는 0.005, 2.5 입실은 Y, 오직 보에서만 등장하는 얘는 0.004, 2.6 입실은 Y입니다. 사이를 변화하고 얘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강도 감소 계수가 바뀌죠. 자, 강도 감소 계수는 인장 지배 한계보다 크다. 이때는 파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파이가 0.85.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띠다, 나선이다. 띠면 0.65, 나선이면 0.70. 이 사이는 그 사이가 되겠죠. 이런 어떤 전반적인 개념, 지금 문제 수업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간략하게 수업 전체를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 이러한 얘기가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책을 핀다던가 이론 노트, 비법 노트 혹은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굳이 뭐 수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철근 콘크리트 인장 지배 단면을 설계했을 때 보이 파괴 형태로 오른 것이죠. 인장 지배한 게 인장 지배한 게 인장으로 지배한다. 인장 지배가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파괴다? 여러분이 구한 입실은 T가 입실은 T, TC 이상이다. 연성 파괴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자, 압축식 콘크리트 파괴는 취성 파괴. 이거는 뭐 아니잖아. 그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압축 콘크리트 파괴되는 연성 파괴. 압축식 콘크리트 파괴되는 연성 파괴가 아니죠. 연성 파괴는 뭐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철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인장철근의 항보로부터 이게 맞는 거죠. 아, 취성 파괴니까 또 안 되겠다. 그죠? 4번 인장철 항보 시작되는 연성 파괴. 정답은 4번입니다. 쉬운 듯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딱히 나한테 길게 설명하느라고 하면 해설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 굳이 막 논리서 따지는 게 아니라 왜냐면 출제 문제 자체가 어떤 명쾌한 맛은 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5번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쭉 가볼게요. 자, 철근 콘크리트 포의 힘 설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강도 감소 계수를 고려한 설계
강도는 소요 강도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설계 강도. 공칭과 강도가 좋은 거죠. 필요한 강도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맞죠? 맞습니다. 콘크리트 압축 파괴 이전에 철근의 항복이 먼저 일어나는 연성 파괴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아까 1번 문제 정답과도 같이 일치하는 거죠. 3번 압축식 콘크리트가 갑작스런 치성 파괴 방지를 위하여 압축집에 닿으면 설계한다? 아니죠. 뭐로 설계한다? 치성 파괴 인장집에 닿으면 설계한다고. 아까 보기 1번하고 얘는 좀 서로 겹치는 거죠. 그죠? 보기 4번 인장집의 단면의 강도 감소 계수는 얼마다? 0.85다. 그러니까 1번과 첫 페이지가 1번부터 내가 봤을 때 9번이거든요.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5번, 9번인데 이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지 봤을 때 전체 9문제 중에서 5문제가 A형 문제가 첫 페이지에 배치돼 있어.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서 망하면 나머지 뒷페이지가 망했을 가능성이 크죠. 심리적 압박도 크고. 어쨌든 3장 보호의 힘의 습과 설계 전체 5문제 있는데 그 중에 2문제 A형 문제가 지금 1번과 5번이고요. B형 하나, C형이 2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5번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른쪽 거 여러분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잘 나오는 문제 형태입니다. 2번 문제는 문제 유형 A형입니다. 7장 기둥, 토목 설계, 비법 97번 기둥의 응용효과 문제고요. 이게 특이하게 9장 기둥 응용효과, 그러니까 이번 동해 같은 시험이 나왔습니다. 비법 130번 장조 자구라중 54번 문제와 유사합니다. 이 문제거든요. 이게 뭐가 다르겠어요? 아까 응용효과 문제 풀이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세요. 자, 그러면 토목 설계 문제 보도록 할까요? 양다리 힌지로 지지된 정사각형 단면 기둥에서 20km 있대. 양단 힌지. 그림을 그리면 그죠? 다음에 1단 고정 타단 자유. 길이는 같겠죠? 얘가 얼마다? 맞나요? 그럼 PCR 구하는 공식 한번 떠올려 볼까요? 유효 길이의 제곱, 파이의 제곱, 2i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고 무슨 말이냐? PCR은 유효 길이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 유효 길이의 제곱에 반비례한다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유효 길이가 얼마냐? 왼쪽 거는 양단 힌지는 유효 길이가 L, 유효 길이 개수가 1이겠죠. 얘는 이렇게 되면서 유효 길이가 얼마다? 유효 길이 개수가 2L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길이가 몇 배 증가한 거 유효 길이가 2배 증가했으면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몇 분의 몇 배요? 4분의 1배겠죠. 4분의 1배. 얼마다? 그렇죠. 그리고 20이면 상식적으로 20보다 힌지고 얘는 고정 자유면 얘가 더 잘 부러질 거 아니야. 응? 그렇다. 좀 아쉽네. 이거 찍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2번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직접 풀어보세요. 현재 학습 목표는 여러분하고 이론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이번 국가직 시험 보시고 지방직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설명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B형이고요. 11장 교량 및 광고죠. 비법 158번 인장부재 순단면적. 33번 문제와 유사합니다. 33번 문제는 제가 여러분 우측에 빼놨습니다. 이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제는 문제 유형 C형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 더 어렵습니다. 자, 20년도 국가직 구급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순단면적을 묻고 있죠. 읽어보시면 직경은 25, 강판 두께는 10mm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문제 유형이 C형이냐면 아까부터 어렵죠? 얘는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볼트가 몇 개 지나갔을 때 구멍 2개 지나갔을 때 한 개보다는 2개가 더 크니까 작으니까 2개부터 해야겠죠? 이거 2개 지나가서 순폭은 BN2는 전체 B 크로스에서 구멍 2개 빼주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해설 통해서 제가 참고해보면 27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그렇죠? 전체 BN3는 전체 B 크로스에서 구멍이 몇 개 빠지는 거예요? 구멍 몇 개 밟고 지나갔어요? 이 베이스를 3개 밟고 지났죠? 그 다음에 이 경사 길이 1개일 때마다 제가 뭘 더해준다고 말씀드렸냐면 4게이지분의 피치의 제곱. 경사 길이가 2개니까 이렇게. 얘는 경사 길이 수만큼 해주시면 돼요. 게이지는 무엇을 게이지라 부르냐면 이 높이를 게이지라 부르고요. 이 수평을 갖다가 피치라고 부릅니다.
즉 그대로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가 되느냐? 277입니다. 그럼 둘 중에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둘 중에 작은 게 순폭이죠. 항상 작은 게 순폭이다. 270이 순폭이 되면서 순 단면적은 이 270에다 얼마 곱해준다? 10을 곱해서 얼마다? 2700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찍어도 꼭 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가 교수님이랑 말씀을 드렸죠. 제 말은 작은 걸 고르는 거니까 가장 큰 거 무조건 빼고 찍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정답은 그래서 이 문제는 2702번이었습니다. 좌측에 이 문제는 제가 왜 더 쉽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경로를 줬어 교수님이. 두 개짜리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에 따라서 A, B, E, F, G를 그대로 그려보면 A, B, A, B, E, F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아까 풀었던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BN3는 얘는 순폭이야. 순 단면적도 아니에요. B 크로스에다가 구멍을 몇 개 빼줘요? 3개 빠지고 경사 길이가 수만큼 더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사 길이가 2개 있는 거니까 4K지분의 피치의 제곱이 몇 개이다? 2개입니다. 그러면 전체 폭 B 크로스는 180 마이너스 3 곱하기 홀은 구멍이 22 더하기 4 곱하기 게이지는 요 높이가 게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50 피치는 40의 제곱이죠. 곱하기 얼마다? 2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보통 요거 계산할 때 시간 없으면 빨리빨리 그냥 경우의 수 쓰거든요. 180 66 요게 이제 경우의 수인데 4, 5, 20 하면 분모가 2잖아요. 분자는 16 곱하기 2니까 약분하고 16 얘가 1.6이겠어요? 16이겠어요? 160이겠어요? 요거랑 빗대면 자릿수가 맞아지니까 16이죠.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요거부터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50 계산하면 130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조화로울 때 시간 내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B형인 이유는 순 단면적도 아닌 순폭일 뿐더러 더군다나 이미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문제 유형을 그거를 좀 더 낮췄습니다. B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유형은 A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 문제죠. 7장 기둥 비법 99번 기둥 기준 코드고요. 제가 일부를 비법 노트를 발췌를 했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요. 사각형이나 원형 띠철근이죠. 압축 부재 축방 추측을 했으면 몇 개냐 묻고 있는데 사각형, 삼각형, 모서리마다 한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사각형, 모서리마다 원형도 이렇게 4개를 봅니다. 대신 나선철근 몇 개를 보는 거예요? 전 막히지 않나? 6개 이렇게 해서 얘는 3개 이상이야. 4개 이상 4개 이상 얘는 6개 이상 뭐는? 나선철근은 얘는 띠철근 그렇다. 이게 이제 완전히 각인된 상태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정답은 그러니까 사각형이나 원형이니까 몇 개다? 4개니까 이거죠. 또 이거 찍으면 뭐니? 내가 얘도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얘네들을 좀 이해를 하고 아니야 이해 안 돼. 이거 맞춰야지 무조건. 여기 보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놨으니까 비법 99번이고요. 이번 게 다시 한번 정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C형 7장 기둥 비법 103번 장주 관련 문제는 61번입니다.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종종 등장하는 문제긴 한데 이게 풀어도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장에서 연습해서 푼다는 것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 이론이나 내용은 이론 교재라든가 이론 수업을 통해서 아마 좀 이제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 푸는 데만 치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두 번째 줄에 모멘트 확대계수를 묻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서는 수정 확대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호는 델타 NS라고 보통 쓰고요. 구하는 방법은 등가 힘모멘트 보존계수 CM을 뭐로 나눠주냐? 1 마이너스 PC분의 P거든요. 원래는요. PC는 우리 자골강도, 임계강도 PCR 생각하시면 되고요. PU는 개수축력입니다. 안전율을 곱하게 되는데 안전율이 0.75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정 확대 계수는 얼마냐? 등가 힘모멘트 보존 계수는 얼마냐? 구하는 공식이 0.6 더하기 0.4 M2분의 M1인데 M2분의 M1이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M2분의 M1은 자, 모든 기둥에는 단부에 모멘트가 걸리게 됩니다.
실제 기둥이라면 당연히 편심에 의해서 모멘트가 걸리게 되겠죠. 자, 이 모멘트의 방향에 따라서 하나는 제가 일부러 반대로 그려볼게요. 곡률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는 아무래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한 번이었다라고 해서 단일 곡률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두 번이었다라고 해서 이중 곡률. 단일 곡률은 부호인데 M1의 부호로 갖다가 플러스를 보고, 이중 곡률은 M1의 부호로 갖다가 마이너스를 봅니다. M2는 M1과 비교해서 큰 값, 절대값이 큰 휴모멘트를 M2라고 부르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독특하게 내셨어요. 동일한 크기의 두 단부 모멘트, 즉 M2와 M1이 같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단일 곡률이다. 부호는 플러스다. 즉 얘 전체가 뭐다? 플러스 1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0.6 더하기 0.4 곱하기 1이니까 얘는 얼마다? 1. 이어서 계속 계산을 써보면 1이 되는 거고, 1 마이너스 0.75 곱하기 주어진 값 PC는 2만이죠. 개수력은 3000 넣어주면 계산해볼까요? 0.75는 4분의 3이니까 2만에다 4분의 3 곱하면 15,000. 15,000분의 3000은 얼마야? 5분의 1이죠. 5분의 1. 1에서 5분의 1 빼주면 5분의 4. 역수로 빼주면 4분의 5니까 정답 얼마다? 1.25. 1.25. 잘 푸는 거 같죠? 엄청 많이 풀어봤거든요, 이 문제를.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가성비가 떨어지죠. 왜냐면 내가 이거 분명히 나올 거야 이렇게 제시를 하면 공부를 해서 맞출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험자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건축직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교수님이 좀 더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B형, 8창 슬래브와 기초판, 비법 117번, 위험 단면에서 개수능력과 전달 강도 54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유형은 B형이지만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 해당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읽어보시면 일방향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에서 전단력을 묻고 있으니까, 그렇죠? 일방향 전단에 대한 개수 전단력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반 반력에다가 상반 영역, 그러니까 상관 영역의 면적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위험 단면은 기둥 전면에서 얼마큼 떨어진 곳에 위치하냐면 D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얼마큼 떨어져 있다? D만큼. 원래 양쪽에서 발생하는 거지만 한쪽만 구해도 상관이 없죠. 동시에 진행되는 거니까. 그럼 이 뒤에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 가끔 나오거든요. 이 거리를 C다. 그렇죠? 여기를 뭐라고 할까? L이다. 여기를 S다. 바꿀까? 정사각형이긴 하지만 얘를 L이다. 얘를 S다 라고 하면 결국 요 면적 구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상관 영역의 면적이 되는 거죠. C를 구하는 문제도 가끔 나오거든요. 얘 구하는 방법은 전체에서 보시면 돼요. 전체에서, 전체는 L이죠. 기둥의 치수, 이걸 뭐라고 할까? T다. T를 한번 빼주게 되면 여기 두 개, 양쪽에 두 개 치수가 나오는 거죠. 쭉 해서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건 여기 길이니까 D를 두 번 빼줘 볼게요. 그러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 나오는데 실제는 하나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 시험장에서는 거의 젤리 상태로 기억이 돼 있어야 돼. 즉 C 구하는 공식을 제가 써보면 딱 나와야 돼. 전체 길이 L에서 기둥의 가로폭 T를 빼주고 유효 깊이는 두 번 빼주고 나누기 뭐다? 2. 됐나요? 자, 준비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최대 지반 반력 지압력은 A분의 PU 이렇게 계산해야겠죠. A는 면적. 그러니까 3 곱하기 3. PU는 2700. 9분의 2700이 얼마다? 300kNm/m의 제곱이죠.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된다? 상관 영역의 면적. 이 면적 구하는 방법은 C 곱하기 이거인데 C는 뭐다? 딱 공식화 돼 있어요. 사실은 L-T-2D 곱하기 뭐다? S. 나머지는 대입.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습니다. 자, 옆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한번 풀어서 이거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제가 특별하게 강요하진 않을게요. 강조하진 않을게요.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C형이고요. 11장 교량 및 강구조입니다. 비법 172번 볼트의 미끄럼 강도 60번 문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야, 이 문제가 어렵긴 한데 한 번이라도 풀어봤으면 거의 똑같은데 아쉬움이 남네요, 그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60번 문제. 그러니까 21년도에 얼마 출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죠? 고장력 볼트의 마찰, 미끄럼 같은 얘기예요. 마찰, 미끄럼. 다만 지금은 설계 강도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식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자를 보게 되면 설계니까 여기 저항계수 파이드 곱하는 거고 공칭 강도에 저항계수를 곱하게 되겠죠. 인자 몇 가 들어가는데 자, 우리 저항계수는 볼트 구멍의 종류에 따른 저항계수고요. 그렇죠? 그다음 미끄럼 계수, 뮤, 마찰계수 생각하시면 돼요. 마찰계수. 그다음에 뭐 끼움제 계수, 끼움제 꼈다라고 하면 고전력 볼트 설계, 볼트 장력이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단면수, 뭐 1면 전단이냐, 2면 전단이냐 역학에 쓰이는 거 그거 말하고 있는 거야. 당시의 문제를 보면 이게 더 어렵죠. 어떻게 보면 설계 볼트 장력, 종류, 공층 인장 강도, 피접합제 공층 인장 강도를 왜 쓰니? 피접합제는 강판인데 당연히 뭐예요? 고전력 볼트가 볼트를 써야겠지. 이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본다고 보면 4번이야. 야, 교수님이 지금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야. 물론 얘는 공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저항계수 하나 빠지겠지만 전반의 내용은 똑같죠. 물론 이거 뭐 왜 그런 얘기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마찰계수, 마찰면 상태, 끼움제 계수, 설계 볼트 장력, 전단면수. 저번에 뭐가 들어갔어요? 피접합제의 공층 인단 강도. 지금 뭐가 들어왔어? 피접합제가 연결부재야. 두께 이게 왜 들어가니? 상관이 없죠. 볼트가 끊어지는 전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피접합제는 강판이라니까 상관이 없죠. 그렇죠? 피접합제의 두께는 언제 쓰이냐면 볼트 구멍이 지하 강도 쓰일 때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충분히 이거를 추론하거나 추리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하다 보니까 이게 말려 들어가 버린 거죠. 더군다나 제가 시험에 삼면서 말씀을 드렸죠. 정답, 시간, 스트레스인데 정답은 둘째 치고 시간과 이 스트레스 부분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많이 받아버린 거야. 시험은 철저하게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게임이라 생각하시고 작전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 움직여야 되는 거지. 시험 자체에 끌려다니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항상 말하지만 모든 시험은 끝나고 나면 다 쉬워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그거를 잘 인지하고 계산하면 분명히 지방지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유형은 A형입니다. 1장 서론, 비법 14번 콘크리트 건조 수축과 비법 15번 콘크리트 크리프, 48번 문제와 관련이 있고요. 우측에 여러분들 복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문제에 한해서만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자, 건조 수축에 대한 설명, 크리프와 건조 수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죠. 뭐 시험장에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합니다. 1번, 부재의 변형이 구속된 부정전 구조물에서 건조 수축에 의한 응력이 뭐한다?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양단 고정이었다, 건조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쪽 구속을 뗐다. 원래 계급도 약간은 이렇게 짧아지게 되겠죠. 근데 실제는 양단 고정이니까 다시 당겨야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인장이 만들어지면서 쩍쩍 갈라지는 거죠. 응? 그렇죠. 이렇다. 2번, 물 시멘트비가 증가할수록 크리프와 건조 수축은 증가한다. 크리프는 건조 수축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물 시멘트당 물의 비율이 뭐한다? 증가했다. 증가한 물만큼 수화 반응을 일으킨 나머지 물은 빠져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건조 수축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뭐한다? 크리프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3번,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상대 습도, 내가 구조물의 습도가 아니라 외계의 습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습도가 높다. 습도가 높은데 건조하다? 너 할 때 밖에 나가서 어우 습도 높아 얼굴 건조해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습도가 낮을 때 건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얼핏 이게 말리면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상황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정답은 가볍게 3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4번, 콘크리트 건조 초기에는 콘크리트 부재 표면에는 인자 응력이, 내부에는 뭐한다? 압축 응력이 발생한다. 이거 제가 수업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응? 여러분이 딱 욕실 나와서 목욕하고 나서 밖에 딱 나온 거야. 그럼 얼굴 땡기잖아요. 로션 안 바르면. 피부 바깥쪽에 땡긴 거지 피부 안쪽에 땡긴다고 얘기 안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피부 바깥쪽 표면의 이 콘크리트는 피부를 콘크리트죠. 미안한데 인장을 받고 상대적으로 그 안쪽 뭐한다? 반대로 압축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4번은 맞다. 다 수업 때 했던 얘기입니다. 이러한 얘기 드리고 우측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다음 페이지에 준비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 교재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교재 없는 분들은
현재 첨부 파일이라든가 영상을 멈춰놓고 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C형이고요. 10장 풀세트 콘크리트, 비법 137번, PSG 기본 개념, 하중평의 개념 50번 문제와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베이직 1이라던가 이론 때 제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년도 지방직 문제니까 마찬가지로 옹기가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읽어보시면 등가증에 의해서 결국 소수미 발생하는데 그 소수량이 얼마인지 묻고 있는 거죠. 자, 이 긴장력에 의해서 등가중은 이렇게 구해주고 요 요구하는 공식은 제가 EP 사인 세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EP 문제에서 사인 세타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탄지 세타. 탄지 세타의 정의가 뭐야? 밑변분의 높이죠.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2분의 L분의 높이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L분의 계산하면 4P이다. 그런데 얘에 의해서 우리 단순부의 응용역학 공식이에요. 집중과정이 제하됐을 때 중앙점 처진 공식은 델타는 그러니 중첩 공식을 안 외우면 계속 괴롭히는 거죠. P 대신 U, L의 세제곱이니까 48 2i분의 U 대신 L분의 4P. 정답은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약분하면 12니까 12분의 1이겠죠. 그렇다. 자, 얘 업그레이드 버전, 업그레이드죠?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자, 등가중은 얘는 등분포화 중이죠. 유다라고 하면 L의 제곱 8P이죠. 이렇게. 근데 얘에 의한 단순부의 등분포화 중에 처진 구하는 공식은 델타는 384 2i분의 5 오메가 대신 U L의 몇 승이? 4승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쓴다. 384 2i. 그러니까 이 정도 응용이야. 이 정도 응용돼야지 그래야 C형이야. 그냥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좀만 더 신경을 쓰면.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84 32 88 64. 그러면 48분의 5인가요? 정답은 48분의 5였습니다. 그죠? 항상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죠. 제가 여러분들 보통 공부할 때 새로운 것들을 갈구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초반엔 필요하지만 결국 시험장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이미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야. 걔를 어떻게 잘 끌고 올지를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이팅!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C형, 3장 보의 힘의 석가 설계, 비법 39번, 단철근 보의 설계 힘 강도 1번이죠. 50번 문제와 51번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24년도 국가직 9급 통합 설계 문제, 우리 14번 문제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목하게 요철 부분이 있습니다. 홈이 있죠. 그러니까 흔히 보고 있는 단철근 직사각형부가 아닙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단철근 직사각형 보였다라고 하면 압축력 C와 구하는 공식은 이타 0.85 FCK. 다음에 AB 인장력 T는 ASFY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냐면 요 AB가 바로 직사각형 단면을 뜻합니다. 그럼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AC로 바꿔서 풀어야겠죠. 그죠? 임의 단면이다. 임의 단면. 어떤 형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즉, 뭘 먼저 구한다? AC를 먼저 구하는 거죠. AC는 나머지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인장력 T, ASFY 이거죠. 이타 0.85 FCK입니다. 교수님은 최대한 문제를 편하게 내주려고 인장력 T를 주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400kN. 뉴턴으로 바꿔주게 되면 10의 세제곱이죠. 이타 0.8 FCK 또한 여기 그림에 주어져 있습니다. 20이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20, 0이 3개죠. 이렇게. 즉 압축측 면적이 얼마다? 2만. 만약에 이게 직사각형 보였다고 하면 일정한 폭 B를 나눠서 A를 구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좀 다르죠. 응? 홈이 파였다는 얘기야. 홈. 즉 내가 B끔 그어보면 A까지 이 부분의 면적이 뭐다? AC다.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 A가 80이라 주어져 있습니다. 80이다라고 하면 이 거리가 Y, 이 거리는 자연스럽게 80-Y가 되겠죠.
즉 넓이를 구해서 이만이 되는 곳을 찾아야겠죠. 자,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 면적부터 계산한다고 하면 폭을 두 개 합치면 200, 그죠? 높이는 y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200 곱하기 y 더하기 나머지 여기는 80 마이너스 y죠. 밑변은 얼마다? 300입니다. 얘를 계산했더니 얼마 나온다? 2만이 나오는 거죠. 자, 계산하면 얘는 200y. 지금부터는 뭐 계산이니까 더하기 24,000 마이너스 300y는 2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y인가요? 마이너스 200y 83 300y 그렇죠? 100y는 반대편 넘기면 얼마다? 4000. 자연스럽게 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40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막상 풀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무래도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답들이 매우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특이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보세요. 12번 문제는 문제 유형 A입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제가 특별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균열 등급이죠. 이거 문제도 똑같아. 항상 똑같이 이거 어서 복사에다 붙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분이다. 요가 부분이에요. 부분을 보면은 요게 부분이죠. 얘는 비균열. 그 다음에 어딨어? 여긴 없네. 그렇죠? 완전 균열 등급이 넘어가는 거죠. 또 해보실게요. 얘가 완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에 따른 내용들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공부할 수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예전에 요것도 한번 나온 적 있을 거야.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3번입니다. 문제 유형은 B형이고요. 10장 프로세스 콘크리트 PSC죠. 비법 130번 PSC 재료에 해당합니다. 허를 찔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 이제 나온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정답이 어렵지 추론할 수 있잖아. 나머지 보기 자체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보기 1번 보시면요. 옳지 않은 것이고 PS 강제 릴렉세이션이 작아야 된다. 작아지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 정도 문제는 자주 나왔던 보기 형태고 2번 PS 강제 연신율이 커서 충분한 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커서 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시험 중에 이미 나왔던 보기 형태죠. 3번 25메가파스칼 이상이다. 4번 30메가파스칼 이상이다. 둘 중에 무언가 하나 이상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둘 중에 하나 찍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비법 131번을 그대로 발제를 했습니다. 우선 전달 방법, 그러니까 부착력 전달 방법이 프리텐션 방법 같은 경우는 부착력에 의해서 전달되고 포텐션 방식은 제가 어떤 정착 장치를 이용해서 힘을 전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를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다르다. 누가 더 고강도 콘크리트를 필요로 한다? 얘가 더 고강도 콘크리트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중괄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고강도, 상대적인 뭐다? 저강도. 제가 수업 때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거 크기 선정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까먹었죠? 이렇게. 뭐가 더 커야 된다? 프리가 더 커야 된다. 뭐보다? 포스트보다 프리가 더 커야 돼. 딱 보면 이게 더 커야 되는데 이게 작잖아. 25가 아니라 35야, 35. 그러니까 외웠으면 좋겠지만 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찍을 수는 있는데 찍는다는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내 말은 간절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찍으라는 얘기야.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전 지식에서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 요게 이제 내년부터는 빨간색으로 바꿔야겠다. 그죠? 도입시는 30, 28입니다. 참고로 이렇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풀었던 11번 문제의 연장선에 놓여 있죠. 이미 단면 이번에는 삼각형입니다. 참고로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문제 유형은 C형이고요. 3장 보의 힘 해석과 설계 비법 39번 단차근보의 설계인 강도 50번 51번이죠.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들 14년도 서울교육청 구급 문제인데 교육청이라고 간과하고 있다가 그대로 나온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푸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해설지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까요? 얘가 폭 B, 이 높이 H죠. 그렇다. 자, 구하려면
이 면적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AC 2타 압축력 0.85 FCK, 그쵸? AC는 뭐다? AS?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15문제도 똑같았죠? 임의 단면일 때는 요식을 쓴다. 직사각형 단면이면 AB를 쓴다. 이렇게 쓴다. 자, 구하려고 봤더니 두 가지를 모릅니다. 첫 번째는 A를 모르고요. 두 번째는 요 폭 B'을 모릅니다. B'과 A는 A를 먼저 구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A를 어떻게 구하느냐? C가 있어, 문제를 보면. 즉 베타1 C를 통해서 구할 수 있죠. 40MPa 이하일 때 베타1은 0.8이고요. C는 주어진 그림을 통해서 400이니까 얼마다? 320. 즉 하나는 해결했네요. 320. 그럼 B'은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삼각형의 닮은 비죠.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 그죠? 밑변이 400이니까 B'은 400 곱하기 큰 삼각형의 높이는 800. 얘는 320이니까 다시 800분의 320을 해주면 얼마다? 160입니다. 즉 AC를 구하기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문제에서 뭘 구하는 문제냐면 AS 구하는 거니까 AS는 FY분의 2타 0.85 FCK, 글씨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FY는 얼마냐면 문제에서 400, 2타는 마찬가지로 40MPa 이하인 경우는 1이죠. 0.85 곱하기 FCK는 얼마냐면 FCK가 20, AC가 이제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곱하기 밑변 B'이 160 곱하기 높이가 얼마다? 320이죠. 이렇게. 자,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 얼마냐면 1088입니다. 여러분이 풀었을 것 같아요?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이거 찍어도 어떤 배수가 나와야 돼요? 0.85니까 0.85 들어가는 건 다 알고 있잖아. 여기 0.85. 우리 0.85. 근데 0.85에 85는 5 곱하기 17이죠? 저는 무조건 이거 17로 나눠지는 거 계산했을 것 같아요. 문제 풀 생각 안 하고. 왜냐면은 계산은 이제 어려우니까 17로 계산했다라고 하면 얘만 17로 나눠집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는 다 17로 안 나눠져요. 전 정말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T형보의 이어폭 구하는 15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B형이고요. 3장 보이 흉해석과 설계 비법 48번 T형보의 이어폭입니다. 일반적인 흔한 문제와 다른 형태의 문제가 큰 차이점은 없는데 슬래브 중심 간 거리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비대칭이다 보니까 형태가 좀 다르다는 얘기야. 그것만 말고는 나머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양쪽 슬래브 두께의 8배에다가 외부의 폭이죠. 슬래브 두께가 일정하니까 16배, 8배니까 16TF 더하기 BW고요. 계산 직접 한번 해보세요. 2800. 슬래브 중심간 거리니까 이렇게 요 가운데 슬래브 중심, 이 가운데 슬래브 중심, 요 사이 거리가 LC입니다. 얘는 크게 세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요것과 요것과 요거.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첫 번째는 이 1000의 절반. 두 번째는 외부의 폭이니까 400. 다시 얘는 1400의 절반이죠. 다 더하면 500, 400, 900, 700이니까 1600입니다. 여기 아까 1600 여기 있죠. 다음 세 번째, 지간 경관의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이니까 3000. 셋 중에 가장 작은 거니까 정답 얼마다? 1600.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찍었으면 1번 찍었을 거예요. 왜냐면 확률적으로 1번이 정답될 가능성이 한 8, 90% 되는데 특이하게 2번이 정답이 되는 바람에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향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셋 중에 가장 작은 걸 찍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1번과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작은 거로 커지는 순서로 봤을 때 이 둘 중에 하나. 다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둘 중에서 보통 1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한 8, 90%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A형이고요. 4장 전단과 비틀림입니다. 비법 55, 공충 정단 강도와 설계 정단 강도고요. 쉬운 문제인데 의외로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이게 너무 쉽게 되니까 순간 당황해버린 거야. 개수 전단이 나와 있죠? 그죠? 개수 전단역 VU가 70으로 나와 있고 공충 전단 강도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설계 전단 강도 예고하는 방법은 파이 VN인데 이걸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거 통째로 물어본 거야. 뭐보다 커야 된다? 얘가 VU보다 커야 된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강도 감소기는 0.75잖아. 얘가 75니까 이게 뭐겠니? 교수님이 대조고 물어본 건데 너무 쉽게 물어보는 바람에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너 그리고 찍어도 소수는 찍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마지막 응원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 울면서 이거 찍으면 안 된다고. 제발 좀. 근데 얘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찍어도 얘 찍었을 거야. 얘도 3이 들어가야 되잖아. 3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어쨌든 얘 안 찍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보통 이게 나오는 다 패턴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죠. 그렇다. 워낙 간단한 문제인데 거기에 허를 찔려서 오히려 틀리신 분이 많았습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유형 D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거 하기 전에 저도 이거 안 외웠습니다. 왜냐면 앵커 어느 부분에 나온지는 알고 있지만 마치 우리 판사가 모든 법을 다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도 일종의 법조문이야. 우리도 법 다룬다. 이걸 다 외우고 있지는 않죠. 이거 교수님의 비장의 카드야. 나름 보니까 쉬운 문제도 많이 내셨어요. 그러니까 당신 생각에는 만점 방지한다고 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조설계 기준 그대로 발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갖고 문제 내는 건 맞추기 어렵습니다. 앵커죠. 앵커에 지배되는 종류, 파괴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고요. 인장력과 전단이 또 나뉩니다. 정답은 0.75인데 이걸 외워서 맞추는 사람은 전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시험장에 나오면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때는 딱 와서 딱 보면 알잖아. 이게 배웠는데 기억 안 나는 거랑 전혀 안 배운 거. 그러니까 다 똑같은 교재 사실 배운다고 보시기 맞거든요. 사실 대다수가 제 그 나와 있는 교재를 그대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안 한 거 다 같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는 넘어가고 다른 문제 시간 배분하는 게 더 유리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공부하는 건 초짜예요. 네, 그렇습니다. 18번은 문제 유형 A형입니다. 1장 서론, 비법 13번, 콘크리트 탄성계수고요.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우리 활성탄성계수 쓰시는 거 아시죠? 콘크리트 응력변의 곡선을 그림을 앞부분을 도시에서 그림을 그리며 우측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많이 그리는 그림이니까 이렇게 앞부분을 그려보게 되면 변형, 응력. 우리가 쓰는 건 활선탄성계수다. 직선을 그어서 활선. 유럽에서 뭐 쓴다고요? 초기 접선. 이건 유럽. 기울기. 우리는 활선. 기울기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유럽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크리프 변형률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식이 워낙 복잡해. 그러니까 유럽에 쓰는 이 식을 그대로 쓰되 유럽 애들은 이거 쓰고 있잖아. 우리는 얘하고 얘와의 관계만 정의 내려줍니다. 자, 기울기가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썼느냐? 얘 어떻게 해봤어요? 그때는 모른다라고 하면 전부 다 0.85 곱했거든요. 황금 비율이 황금 비율 이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크리프 변형 쓸 때 이 식이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0.85분의 2c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부 다 0.85분의 2c를 쓴 거야. 근데 아시겠지만 0.85분의 1은 계산기에 딱 떨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소수점을 만들겠지. 최근에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0.85분의 1을 하나의 상수로 지정을 내립니다. 1.188배 이렇게 근사값 이렇게. 즉 콘크리트 크리프의 변형률 계산하기 위한 유럽식 초기 접선 탄성계수의 이 식은 우리가 쓰고 있는 활선 탄성계수 몇 배만 해주면 된다? 1.18배입니다. 자, 이러한 뒷배경으로 제가 수업 때 정말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 알았더라고 하면 이 3번 정답이지 뭐 볼 것도 없이. 나머지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몇 배 쓴다? 1.18배. 여기 적혀있다. 읽어봐라. 그쵸? 최근에 이렇다. 나와 있으니까 더 할 얘기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겠죠. 이렇습니다. 다음 19번 보도록 할게요. 19번. 자, 최근의 정착과 이음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문제 유형 B형입니다. 5장이죠. 보시면 요게 비법 노트에 많이 준해서 봤을 텐데 비법 노트에 없는 부분을 내셨어요. 왜냐면 비법 노트는 말 그대로 써버리니까 교재 전체가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핵심 부분을 짚어내는데 그 사이를 빼서, 물론 이론에는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이론 부분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론을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여기 이론 160페이지예요. 자, 용접 이음과 기계적 이음의 규정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접 이음. 용접령 철근을 사용해야 하며, 여기 나와 있죠. 보기 나왔고, 이것도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I 몇 배다?
125%다. 즉 용접되는 부분의 강도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철근의 항복 강도가 400이다. 용접부의 강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125 곱해서 5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 기계적 이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125%다. 그렇죠? 이게 나왔어요. 철근이 굽혀진 부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위험 부분이니까 용접 이음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부분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적어도 굽힌 시작된 부위의 철근 지름의 몇 배 이상? 2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용접 이음을 해야 된다라고 빨간색 나와 있는데 너 기본선을 안 읽죠. 그렇죠? 네, 그렇다. 나머지는 참고. 자,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별건 아닌데 갑자기 당한 거지. 첫 번째, 이음 가능한 최대 인장 응력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두어야 돼. 떨어진 곳에 인장 응력점이 위험 단면이잖아. 떨어진 곳에서 두어야 된다.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고 여기서 가버린 거지. 정답은 2번인데 시작되는 부위에서 용접을 한다? 야, 상식적으로 굽혀지는 부분에서 용접하면 떨어질 거 아니야. 너가 장난감 프라모델 만들어도 이렇게 꺾어주는데 철사랑 플라스틱 이렇게 굽혀놓고 거기다가 용접하면 본드 붙이면 떨어지지 않겠니? 그지? 3번 용접 이음은 용접용 철근을 사용된다. 도대체 뭘 찍은 거니?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찍을 것 같지는 않고 아무리 봐도 2번인데 그죠? 아 가끔 이제 막 답을 의심해서 아니 그래 어쨌든 2번이야 그렇죠?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여유 되시는 분들 초급자는 지금 기본서 볼 시간 없고 중급자 이상 분들은 기본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저 잘 나왔잖아. 컬러풀하게 그 컬러로 표시된 빨간색 부분만 읽어본다라고 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항상 의심하면서 읽어주세요. 네, 그렇다. 마지막 20번입니다. 문제의 유형은 C형이고요. 구장, 옹벽 및 기타, 비법 123번, 옹벽의 안전검토 15번과 유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5번 문제 풀었다고 하면 얘는 C형이 아니라 B형으로 내려가는 게 맞아요. 여기 보시면 당시에 13도 9까지 문제였거든요.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보도록 할게요. 전도에 대한 저항 모멘트 쭉 읽어보시면 안전율 2.0이고 분모 분자 안 받게 조심하고 얘는 페이크인데 필요 없는 얘기죠.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고 이렇다. 2번 뒷보요시 옹벽의 인장체근의 몇 프로 이상 20% 이상 배력체근을 둬야겠죠. 맞는 보기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상 많이 배근해야 되는 거죠. 배력체근을 그죠? 다음에 3번 활력이 없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건 뭐 참고. 그랬다라고 하면 20번 문제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 아닐까요? 1번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저항을 위해서 활동 방지벽이 작용하는 경우 일체 교재 다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본서 그죠? 다음에 신축 이음 얼마다 보시면 10m 이하 옹벽에 그렇다. 이건 뭐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이번 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보기는 이제 3번이죠. 부벽식 옹벽 굳이 뭐 뒷부벽 아니라 앞부벽도 상관없습니다. 앞뒤 20% 미만이라 뭐다? 20% 이상이죠. 이상 여기서 말려버리고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본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일종의 추론인데 나머지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읽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 알고 있는 보기고 그죠? 얘는 확실히 모르는 거.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평소에 공부할 때 적게 공부하자 내가 명확하게 알라고 말씀을 드리잖아. 추론할 때는 틀린 걸 골라서 추론할 수 있지만 아는 걸 정확히 알아서도 맞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공부가 이제 시험 경력이 좀 적다 보면 이게 좀 약점이야. 특히 단기간 공부하시는 분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물론 고득점은 없지만 그래도 꽈락은 맞지 말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직 너무 좌절하지 마. 너 이거 꽈락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요즘 풀이 여기에 최근에 이제 공부 기간 짧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는 비중 문제도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전공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전략 잘 세워서 맨 처음에 계획 썼던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목표했던 문제 개수만 생각하세요. 꽈락 피한다? 8개도 아니야. 꽈락 피한 5개에서 6개만 맞추면 되거든요. 집중하시고 뭐 60점, 70점 원한다? 뭐 70점, 80점 원한다? 그러면 거기서 한 20, 30% 차고면 나머지 개수만 풀면 돼요. 나머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집중해서 아까 소수 빼고 찍으라는 거 이런 것만 해도 제가 도대체 많이 맞췄잖아. 응? 그리고 보기 읽어보면 보기 안에서 지금 모순이 발생하는 부분도 많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중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를 풀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좌는 마치고요. 다음 카페 이학민 토목책에서 더 이어지는 해설이 진행됩니다. 제가 해설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시험지 가지고 사진 찍어서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날 속일 수가 없다니까. 딱 보면 나와요. 견적 사이즈 나오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얘기도 해보고 어때? 누군지 몰라.
다른 사람 본다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얘기도 나눠보고 고민 상담 끌, 그 다음에 전공 관련 지식 부분들 이런 것도 궁금하면 전부 다 질문해 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수업은 이론 수업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국가시 시험 끝나고 지방지 앞두고 문제 경향을 밝히기 위한 요약 수업입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시험 보러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